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대 좌익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오히려 폭등하면서 자유우파나 보수우파 애국 시민들은 고무되고 있지만 반대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진 집단이나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조기 탄핵과 조기 대선을 통해 기존의 입법부 장악에 이어 행정부 등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신속히 장악하려던 이재명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등 각계 좌익 세력이 예상치 못한 윤 대통령 지지율 급등에 당혹스러워해하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 좌익 세력 못지않게 난감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동훈과 그 일파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내 탄핵 세력과 그동안 노골적이고 일방적으로 윤 대통령을 매도해왔다가 최근 거센 절독운동과 시청 거부 운동에 직면하고 있는 조선동아 중앙일보 및 그 계열 종편사들, 소위 조중동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집단 사퇴로 국민의힘 당대표직에서 불명예 퇴진한 한동훈과 지난 4.10 총선에서 많은 우파 오피니언 리더들과 국민들의 강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무리하게 지역구 공천이나 비례대표 공천을 주어 금배지를 달게 된 김상욱, 한지아, 김혜지 등의 해당 행위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김상욱, 한지아, 김혜지 등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것은 물론이고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에도 걸핏하면 당론을 무시하고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이중대 행동을 하는 등 노골적인 해당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탈당해서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맞는 곳으로 가라는 따가운 질타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탈당은 하지 않고 당에서 계속 분탕질만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등할수록 반대로 한동훈의 정치적 입지는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동훈은 범여권 정치인 중에는 꽤 오랫동안 차기 대선 후보 선두를 지켜왔습니다. 지지율이 과거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선두는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같은 지지율이 나타난 데 이어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장관에게 밀렸습니다. 더구나 실제 보수 우파 성향 국민들로 한정하면 한동훈의 지지율 추락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언론사인 더퍼블릭과 파이낸스투데이의 공동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이너텍 시스템즈가 최근 여권 또 야권의 차기 대통령 선호도를 질문한 결과 여권 대선 후보 중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7.4%의 지지율을 기록해 선두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12.9%, 홍준표 대구시장이 8.1%, 안철수 의원이 6.7%, 오세훈 서울시장이 5.7%, 한덕수 총리 4.8%,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3.3%, 윤상현 의원 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적합한 인물 없음과 기타 및 잘 모름은 각각 28.6%와 9.5%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17.4%, 한동훈 전 대표가 12.9%로 조사됐지만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 성향 국민들로만 한정한다면 두 사람의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장관의 경우 확고한 보수우파, 자유우파 성향 국민들, 그러니까 잠재적인 국민의힘 지지 성향 국민들이 대부분 지지한 반면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 그런 성향이 아닌 국민의힘 지지와 관계가 없는 국민의 지지를 받았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 흐름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급등에 맞춰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러 정치적 이념적 성향이 비슷한 김문수 장관의 지지도가 동반 상승하는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정치적 이념적으로 좌파에 훨씬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한동훈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참고로 야권 대선 후보 지지도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36.2%로 선두였습니다. 이어서 이낙연 전 대표 7.6%, 김동연 경기지사 6.7%, 우원식 국회의장 5%,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4.9%, 김부겸 전 총리 4.5%, 김두관 전 의원 2%, 김경수 전 경남지사 1.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이재명이 선두를 달리고는 있지만 과거보다는 지지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편 한동훈이 지난 총선에서 무리하게 공천을 주었던 좌파 성향 김상욱, 한지아, 김혜지 등이 당론을 어기고 탄핵 찬성 등 해당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달리 한동훈의 전행으로 확정된 공천이 취소됐거나 아예 경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탈락했던 우파 성향 주요 인사들은 이번 탄핵 정국에서 종북 좌익 세력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동훈이 노골적으로 봐줬던 사람들이 명백한 해당 행위를 한 반면 한동훈에게 핍박당해서 정치적 불이익을 얻었던 인사들은 오히려 대한민국을 지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한동훈이 잘못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치열한 경선을 거쳐 대구 중남구 국민의힘 공천자로 확정됐다가 한동훈에 의해 선거 막판에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이미 치열하게 법리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역시 부산 지역에서 공천을 받았다가 취소된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아예 경선 기회마저 배제됐던 민경욱 전 의원과 김소연 변호사 역시 어느 국힘의원 못지않게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국민을 일깨우는 계몽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지만 당시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 겸 선대위원장으로 사실상 정권을 갖고 선거전을 지휘했던 한동훈의 막장 공천과 함량 미달 선거 전략이 지금까지도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그리고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의 말도 안 되는 그 짬짬이 행태 등을 보면서 윤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 정지를 초래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한동훈 일파의 배신에 엄청난 분노를 느끼는 국민이 한두 명이 아닌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급등하면서 종북 좌익 세력과 선거부정 의혹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한 윤 대통령과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당정 갈등을 키웠던 한동훈. 정치적 배신자는 물론 인간적 배신자의 낙인이 완전히 찍힌 한동훈의 정치적 설자리는 앞으로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일으킨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전용기 의원은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 선전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실제로 일부 유튜버를 고발하기도 했다며 형사고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주진우 위원장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는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면서 다음 주 초 전용기 의원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내란죄는 비상계엄 해제로서 종결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민주당은 지금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데
고작 국민을 상대로 내란 선동죄로 급박하려는 의도였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내란 선동죄는 더군다나 성립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의 비판적인 국민을 내란 선전 선동죄로 엮어서 입을 털어막겠다는 것은 지극히 반민주적 행태로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의 전 의원이 내란 선동죄가 성립할 수 없음이 명백한 국민을 상대로 처벌 협박을 구체적으로 한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나 내란 선동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으로 특정된다는 점, 실제 고발을 함으로써 겁을 준 점에 비추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민주당 전 의원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고발을 이어간다면 국민의힘도 무고죄 맞고발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진우 위원장 외에도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전용기 의원의 이른바 카톡 검열 논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라고 대국민 급박을 하고 나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드루킹 여론조작만큼이나 파렴치한 작태라며 오죽하면 온라인에서 민주당의 카카오톡 계엄령 선포, 전 국민을 고발하고 그 다음에는 전 국민을 탄핵할 텐가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겠느냐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오직 아버지 이재명에게만 충성하고 다른 의견은 한치도 용납하지 않는 민주당의 전체주의 DNA를 이제는 국민들에게까지 강요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의회를 장악한 이재명 세력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경찰은 물론 헌법재판소와 법원까지 손에 넣고 주물러더니 이제는 국민 카톡까지 검열하겠다고 한다면서 큰 재앙 앞에서 나타나는 징후이자 강력한 경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은 법률에 위배되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면서 민주파출소의 활동을 검열이라며 몰아붙이는 행위 자체가 악의적 불법 행위를 용인해달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행태들, 하는 짓들을 보면 정권을 잡기 전에도 저런데 이제 만약 조기 탄핵,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나라,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끔찍한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소식은 곧 취임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이 한국을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는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달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중 한 명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이 임박한 가운데 당시 만남이 과연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가질지 그리고 한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그러니까 작년 12월 14일 매튜 슐랩 미국 보수주의연합 공동의장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면담은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이루어졌으며 트럼프 당선인과 밀접한 다른 정관계 인사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면담에서 윤 대통령은 슐랩 의장에게 한국의 주요 정치 이슈와 국정 현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한에 윤 대통령을 만난 매튜 슐랩 의장은 트럼프 정부 1기 때 백악관 국장을 지낸 머러시더스 슐랩 미국 보수주의 연합 공동의장의 남편입니다. 이 미국 보수주의 연합은 1964년 설립된 미국의 최대 보수 성향 시민단체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각별한 관계를 가진 단체입니다. 특히 슐랩 부부는 트럼프에게 막역하게 조언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측근들로 꼽힙니다. 부인인 머시더스 슐렙은 최근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트럼프 1기 정부 소위 개국 공신으로 백악관 수석 전략가를 지낸 스티브 배넌과 한국의 탄핵 정국에 대해서 대화했습니다. 한국의 현재 혼란스러운 정국이 주한미군의 불안정, 나아가 한미동맹의 위기로까지 비유할 가능성도 짚었다고 합니다. 또 이날 방송에 출연한 고던창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가차없는 좌파 인사, 영어 원문으로는 relentless leftist라고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 대통령을 방문해 면담한 슐렙은 미국의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언해온 그런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번 방한 그리고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화가 오갔는지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